기독광 전충진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우리 독수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는 것은 독도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 때문이 아닌가고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급히 이 문제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이거 참 심각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흔히 일본 독도 침탈 이코르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요, 인터넷을 보면 온통 독도 검색을 하면 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역사 선생님이 공명 KBS 방송에서 강의를 하기를 296만 명이라는 사람이 봤으니까 모두 그렇게 독도는 메탄하이드레이트 전쟁이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겁니다. 참 맥이 풀려서 이거는 힘이 다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할 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결론은 아니올시답니다. 이 썰이 처음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SNS 상에서 이 사람이 푸나르고 저 사람이 푸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온통 이것이 누가 먼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게 도배질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한 역사 선생님이 짜집기 한 것을 방송에서 눈을 아주 똑 부릅뜨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정설인 양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296만 명이 봤으니 그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왜 아닌가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뭔지 그 특성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불타는 얼음, 버닝아이스라고 불리죠. 이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죽은 바다 생물체가 해저에 가라앉아서 생물 분해를 하거나 또는 열분해하면서 생성된 그런 가스입니다. 이때 메탄가스가 낮은 온도에서 높은 기압을 받게 되면요, 물 분자를 기반으로 한 그런 고리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체 상태로 연결되어 해저 지하에 묻혀 있는데 이것을 채굴해 가지고 물하고 메탄 분자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요, 1입방미터당 약 170입방미터의 가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온도 그리고 저온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알래스카나 남극 등 이제 영구 이 동토 지역에서 해저에서 약 500m 정도만 가도 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생성 가능합니다. 실제 이제 이 물질이 많은 곳은요, 극지방에 많습니다. 학자들은 전 세계 약 10조 톤 규모가 매장되어 있고 가스 사용으로 환산을 할 때 인류가 약 5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래 온대지방에서는 해수 수온이 10도씨일 때 최소한 780m 해저로 내려가야만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론상 보더라도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해저 1000m 내지 1300m 정도는 내려가야만이 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해역에서는 1992년 처음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고 2000년부터 5년간 이제 전 해역에 대한 이런 메탄 수화물을 탐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근 울릉분지 일대에 해저 약 3000m 아래에 약 6억 톤 정도가 매장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약 30년간 쓸 수 있는 가스 양과 맞먹는 것으로 상용화할 경우에 약 250조 원이 정도가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원으로 봤을 때 이 물질은 상업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채굴상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인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켜 가지고 지구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에 시험 생산을 할 예정이다 이런 발표를 한 이후에 했는지 어떤지 감감무 소식입니다. 그러다가 2021년 초에 2024년부터 울릉분지 일대에서 국제 공동 프로그램으로 자연재해와 부존자원 등 해저 환경 탐사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채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독도 해저 지형의 모형을 보면서 독도 해저 지형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도 해저는 거대한 평정해산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산의 정상 부근은 넓이가 약 정상 부근 위쪽에 10km, 이 아래쪽 뿌리 부분의 지름은 약 30km에 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독도 영해의 12해리 약 22km입니다. 안쪽은 거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05년에 한국지질연구소가 메탄 하이드레이트 부존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울릉도 남방 약 100km, 포항에서 135km 이렇게 떨어진 팔강구입니다. 팔강구 인근이었습니다. 이 팔강구는요, 오히려 울산 앞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08년, 2009년 독도에 있을 당시에 지질자원연구소 소장님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쭤봤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것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확인했다는 지역이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 또는 잠정수역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곳에서 말이야, 일본의 동의 없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부분은 말할 수 없다. 기자님이 판단할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은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면요, 참 비웃으면서 박수를 칠 겁니다. 웃기잖아. 상식 이하의 것도 모르면서 독도는 무슨 독도? 아마 틀림없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신 이건 어떨까요? 흔히 여러분들 보시죠. 바다는 인류의 미래다. 그런데 우리가 독도를 잃게 되면요, 약 6만 평방킬로미터의 우리 해양 영토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 남북한 영토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약 27%에 해당하는 바다 영토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독도에 있어서. 저는 지금 296만 명대 단 255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6만 명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굳게 믿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독수리님들, 도끼독방을 듣는 여러분들 255분께 이걸 사실이라고 외치자니 제가 너무 초라해서 정말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독도는 팩트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헛사고 무너지고 맙니다. 제발 아이들 장난질에 어른들까지 그렇게 놀아나지 마십시오. 늘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가끔 다큐도 좀 봐주세요. 오늘은 제가 핏대를 좀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